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매진할 수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그 기쁨에는 인생에 있어서 나이와도 상관이 없겠죠. 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신중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은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믿음직한 두 분이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본부 사업개발팀장 홍선입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홍선 팀장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면 둘이 자매인 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착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성함 보고 전 더 반가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고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본부 사업개발팀 김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슬기 PM님. 네,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팀장님 저는 감이 와요. 사실 그렇게 쉽게 지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50 플러스, 그러니까 50부터 해서 50대 이상 분들을 위해서 좀 세워진 곳이다, 만들어진 곳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재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2016년도에 그 서울시 50플러스 세대를 위해서 만든 곳이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입니다. 서울시에는 50플러스 세대, 그러니까 50에서 64세까지 되시는 분들이 전체 1000만 인구의 20% 가까이 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100세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오래 이제 사셔야 돼서 되는데 더불어 또 퇴직은 일찍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정도에 퇴직을 하시고도 50년을 더 사셔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근로 하는 게 완전히 끝나는 시간을 보니까 70대 초반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더 일을 하시고 또 삶을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퇴직 이후에 제2의 삶을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만들어졌고요. 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고 상담을 통해서 기존 경력을 점검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학습을 하고요. 일자리는 이제 사회공헌부터 지창업까지 그래서 종합적인 삶의 전환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많이는 들어봤는데 지금 표현하신 말씀 중에 50세 정도, 그러니까 60세를 전후해서 퇴직을 하고 나서도 4, 50년을 사실 더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확 와닿아요. 얼마나 그 신중년부터의 일자리 준비가 중요한지 그 말씀으로도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만들어진 이유도 그렇고 제공해 주시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50플러스 세대를 위해서 일자리 정보, 취업, 창업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일자리 사업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50플러스 세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경력을 전환하면서 약간의 초기 디딤돌로 공헌을 하면서 가볍게 일할 수 있는 보람 일자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서울 50플러스 인턴십이라는 사업,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함께하고 있는 신중년 커리어 굿잡 5060이라는 취업 사업가요. 그리고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50플러스 세대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50플러스 적합 일자리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사실 단순히 그냥 어떤 일자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정보만 좀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닐까 했는데 뿐만 아니라 뭐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경력을 완전히 좀 바꿔서 설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PM님, 50플러스 세대 실제 반응 궁금합니다. 들려주세요. 그간 경험해오신 다양한 경력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으시고 즐거워하시는 편이세요. 특히 올해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높아진 해이기도 했는데요. 올해 저희 서울 50플러스 인턴십의 경우에는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중에서 경쟁률이 15대 1에 육박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15대 1이요. 네네. 상당하네요. 네. 네. 그 경쟁을 또 뚫고 뽑히신 분들도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50 플러스 세대 일자리 정보만이 아니라 이 취업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정도 나이 되시면 그동안의 경력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뭐 그런 쪽으로도 좀 지원이 가능합니까, 팀장님? 예, 물론입니다. 네. 네. 저희가 창업이나 창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50 플러스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 우선은 캠퍼스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 공유 사무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창업을 준비하기 이전에 작은 단체부터 만들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단체 지원 사업을 새싹 단계, 성장 단계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도시재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프로젝트 신중년 도시재생 프로젝트 점프업 5060을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일자리 사업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일자리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약간의 낮은 단계에 조금 쉬운 단계의 사회공헌 일자리부터 해서 좀 더 어려운 취업 단계로 발전하시게끔 도와드리고 조금 더 이제 자기 주도성을 갖게 되면 창업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네. 보람 일자리부터 인턴, 굿잡 뭐 이렇게 취업 사업, 그다음에 창업에서는 점프업이나 단체 지원 등등을 이렇게 나눠서 영역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경력과 뜻이 맞는 거를 이제 사업을 이제 참여하시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분야도 나뉘어져 있고요. 네, 그 네. 분야별로 또 그분의 어떤 단계별로도 네, 나눠져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인상적인 말씀이 새싹 단계, 네. 성장 단계잖아요. 네, 사실 네. 50 플러스 세대분들이 네. 그 나이가 돼서 새싹이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거기 가시면 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좀 가볍게 열정적으로 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50 플러스 세대 창업, 창직 어떤 분야로 주로 창직을 하시고 창업을 하실까도 궁금해지고요. 네. 사실 흔히 생각나는 건 치킨집이라서 네. 그런 거 외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네. 아까 좀 전에 잠깐 새싹 얘기하시니까 네. 좀 여담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 새싹 지원하러 왔어요 이러면서 농담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너무 그 그러니까요. 열정이 네. 감사했습니다. 네.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한 선생님인데 회사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이제 미리 하시면서 저희 50 플러스 캠퍼스에 오셔서 인생학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 전환의 교육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네. 그 이후에 문화기획자 과정의 교육을 또 마친 이후에 네. 북촌이라는 공간에서 북촌 탁구를 창업을 했습니다. 북촌? 탁구. 탁구요? 네, 본인이 네. 이제 체육을 좋아하고 탁구를 아. 좋아해서 작은 지하 공간을 얻어서 거기에 탁구대 2대를 놓고 이제 탁구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탁구장 운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워낙 문화 활동도 좋아하고 문화 기획자 과정도 걷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제 공간을 탁구대를 치우면 문화 예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제 인디 밴드나 이런 분들 모셔서 공연을 하고 그거를 지역 소식지에 담아서 지역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오.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분은 뭐 대기업에 몸을 담으셨던 네. 분이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이런 뭐 체육이라든지 문화 쪽과는 네, 다른 네, 분야에 맞습니다. 계셨던 분이죠. 네, 네. 그러면 뭐 취미를 살려서 네. 평소에 관심 분야를 살려서 창업에 성공을 네. 하신 거네요. 예, 저희가 창업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기존에 좋아했던 취미, 내가 즐겼던 시간들, 여유 시간 때 즐겼던 그런 취미 활동들이 굉장히 창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는 걸 많이 접하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사는 게 삶을 되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 아닙니까? 네, 평소에 맞습니다. 좋아하던 걸 또 네. 인생 후반부를 네. 도전하면서 시작하면서 네. 업으로도 네. 삼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네. 사례를 잠깐 네. 더 말씀드리면은 이 선생님은 호텔에서 총 지배인으로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네. 퇴직하고 처음에는 좀 쉬면서 놀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게 시간이 그렇게 이제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맞아요. 그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한 그럴 것 달이 같아요. 지나니까 매우 정말 힘든 시간이 네.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디에 봉사활동을 가더라도 돈이 필요한 게 또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야간에 이제 대리기사
운전을 한번 해보겠다 아. 도전을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고 자존감도 무너지는 시간이었지만 본인이 각오한 게 있어서 3년 동안 노력을 하셨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창업이 가능할까 모색을 하던 중에 아들분이 결혼을 하시는데 요새는 젊은 분들이 예전 저희 때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웨딩차를 운전을 해줬는데 요새는 본인이 보통 운전을 하신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젊은 노신사가 굉장히 좋은 웨딩카 서비스를 제공하면 너희들은 이용할 마음이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분이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더 쇼퍼라는 이제 웨딩카 를 하루 종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수입도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창업해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일이란 게 진짜 뭐 생계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지만 네. 우리가 자아실현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아실현이라는 건 젊은 층만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신중년 이후에도 꼭 필요한 일인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짜찐 일자리 정보와 취창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100세 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활동하는 신중년 여러분들을 위한 취업, 창업 정보들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신중년 세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 지원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재미있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즘 대세인 유튜버 크리에이터 되기. 나이가 많다고 인기 유튜버가 될 수 없다고요? 아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신만의 콘텐츠로 무장한 50플러스 세대 유튜버가 될 수 있어요. 콘텐츠 기획부터 영상 촬영과 편집, 채널 운영까지 유튜버 활동을 위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10개 팀을 선정한 후에 3개월간 현직 감독, 유튜버들에게 방송 제작 실무 경험,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교육과 기획력까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를 꿈꾸신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수 50플러스 유튜버 시상과 후속 지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나만의 이야기를 펼쳐보고 싶다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 일자리 한라인이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 취업, 창업, 창직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다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많이들 살펴보시겠지만 쭉 둘러보시겠지만 이 중에서 팀장님 입장에서 겪어보니 이것만큼은 좀 추천했으면 한다라는 부분 있으세요? 네, 저희 재단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보람 일자리 사업이에요. 저희 재단만 1,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취업이나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원해. 나는 풀타임 일자리를 원해. 나는 좀 더 사회공헌이 됐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나의 경력을 좀 더 살려서 취업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들이 다양하셔서 저희가 파트타임형 이제 사회공헌 일자리로 보람 일자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 서비스나 사회 취약계층과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50플러스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고 본인의 기존 경력을 활용해서 더 그쪽에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학습하고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우면서 직접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나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까지 확대돼서 저희가 활동처 기업이나 기관을 발굴해서요 선생님들이 각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 연계로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정말 유용한 정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학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건 뭘까 좀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정광필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대안학교를 만드셨던 이유학교 만드셨던 선생님이 이제 같이 기획을 하셔서 저희 참여하고 계신데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50 쉬운 즈음에 다시 가야 될 학교라는 표현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나를 찾는데 그게 단순히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긴 코스를 가지고 서로 학습하면서 학기제로 운영이 되고요. 그 1기, 2기, 3기 기수별로 졸업을 하면서 그 기수별 모임으로서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사업이고요. 인생학교를 졸업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50 플러스 세대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그렇죠, 상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사실 현실인데 나이 든다는 것은 부정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노년의 문화를 새로 바꿔보자.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이제 문화를 이끌어가자. 이런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사실 나이를 먹고 네. 어떻게 나이 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실제로도 그런 면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힘껏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들어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이디어 덕분에 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들려주세요. 네, 저희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이 2016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해가 갈수록 정말 다양한 지자체에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지자체 분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이다 보니까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에서 50 플러스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자리 사업들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50 플러스 세대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인 서울시 50 플러스 캠퍼스에 대해서도 많은 감명을 받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 네. 50 플러스 캠퍼스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네네. 부분 좀 짚어볼게요.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캠퍼스가 있고 네. 센터가 지역별로 또 있어요. 네네. 차이점이 네, 있을까요? 약간 이제 서울시 50 플러스 캠퍼스와 센터는 50 플러스 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가 주도해서 50 플러스 정책을 만들었지만 서울시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캠퍼스는 서울시 주도로 해서 광역적인 시설로 이제 좀 큰 규모로 만들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는 서울시랑 자치구가 약간 반반씩 이렇게 예산도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기반의 지역사회 활동 거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큰 틀에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네네. 자 이제 세부적인 특성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져요. 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캠퍼스라는 시설을 좀 큰 규모로 한 5,000 제곱미터 정도의 큰 규모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3개의 캠퍼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부 캠퍼스, 중부 캠퍼스, 남부 캠퍼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올해 10월 달에 이제 창동역 근처에 북부 네. 캠퍼스가 오픈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강남역에 이제 캠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는 이제 캠퍼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자치구, 그러니까 19개 자치구가 남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현재 7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약간 이제 규모 크기, 공간의 크기는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캠퍼스에 이러면서 지역 기반의 활동을 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상담부터 교육, 그러니까 인생 설계나 경력 전환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나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반적인 서비스도 제공이 되지만 교육이나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좀 더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궁금해지는 게 제가 여기 찾아가고 싶다. 네. 뭔가 찾아가서 보고 정보도 얻고 문을 좀 두드려보고 싶다. 네.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는 캠퍼스를 가야 합니까? 센터를 가야 합니까? 가까운 데 가면 돼요? 네. 가까운 데 가면 됩니다. 그냥, 이제 본인이 사시는 데에서 네. 가까운 데 가시면 되시고요. 가까운 데 가면은 다 상담센터가 1층이나 네. 2층에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또 다른 캠퍼스나 센터의 프로그램들도 다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시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센터나 캠퍼스로 이동하셔서 프로그램을 이제 들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캠퍼스와 센터의 차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좀 복잡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알아보시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어느 곳이든 가서 상담센터가 다 있다고 하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M님, 고령화 사회란 이야기는 이제 좀 식상해질 정도예요. 그렇죠? 네. 당연한 이야기가 돼서 50 플러스 세대한테도 좀 다양한 활약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2020년 들어서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네. 코로나19라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떤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언택트가 키워드가 되는 것처럼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도 50 플러스 세대가 변화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좀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 저희 사업들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업의 중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는 달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대면 사업과 그리고 비대면 사업들이 적절히 조화돼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닝 콘텐츠를 통한 교육 수강이나 화상회의 그리고 비대면 심사를 통한 참여자 선발 등이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도 이 러닝을 통해서 대면이 아니라 네. 인터넷으로도 네, 이제 네. 받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변화를 하고 네, 있으시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시죠. 네, 네. 그럼 사실 50 플러스 세대분들 중에서 지금은 뭐 많이 더 잘하신 젊은 층에 비해서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좀 약하신 분들도 있는데 익숙해질 만한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십니까? 네. 네.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저희 사업들도 디지털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50 플러스 세대분들도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디지털 경험 기회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50 플러스 세대가 일자리로 진입할 때 디지털 업무 처리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무분별하고 불확실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디지털 사회에서 이 정보들을 정확히 검토하고 판별해서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사용할 수 있고 네. 그걸 뭐 정말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뭐 네. 이런 능력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모르신다. 네. 그런데 이 러닝을 갑자기 교육으로 받으려고 하면 또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교육도 혹시 해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교육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이제 사업을 신청하거나 할 때 그 온라인 접속이 어렵거나 할 때 그걸 이제 도와주는 선생님들을 또 양성을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도움조차도 드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50 플러스 세대가 장점이 정말 많은 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20, 30대, 40대를 통틀어서 경험도 많으시고 네. 경력도 많으신 분들이 그거를 50대 이후에 좀 더 꽃피울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사실 그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참 네. 마음 같지가 않아요. 네. 좀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또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서 마음 놓고 문을 두드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50 플러스 재단의 다양한 사업,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씩 용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팀장님. 네. 우선 제가 캠퍼스나 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것도 물론 좋지만 우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데 서울 50 플러스 포털이라고 하면 저희 50 플러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캠퍼스와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각각의 시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이 운영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활동했던 분들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50 플러스 세대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각자에게 맞는 이제 교육과 사업을 설계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네. 계시지 말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네.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시면서 저희 사업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이 쉽습니다. 서울시 50 플러스 포털이라고만 검색을 하셔서 자주자주 방문하셔서 어떤 정보들,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참여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보셔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PM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일자리 한라인 같은 공신력 있는 매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잘 검토하고 판단하셔서 좋은 참여의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함께 했습니다. 50플러스 세대가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분석하고 준비를 해놓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가 여기서 혹시 필요한 부분을 취할 수는 없는지 잘 알아보시고 문을 두드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어요. 홍선 팀장님, 김슬기 PM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시 인구 중 50플러스 세대가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무려 전체 서울시 인구의 20% 이상이 50플러스 세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의 가장 큰 인구 집단인 셈이죠. 때문에 이들의 새로운 도전, 가치관, 일, 창업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이 바로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바로 50플러스 전문가 매칭 지원 사업.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당초에는 서울시 보람 일자리 사업이나 또는 서울 50플러스 뉴딜 인턴십이나 또는 50플러스 인턴십 그리고 50플러스 적합 일자리 사업들을 저희가 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50플러스 전문가 매칭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매칭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플랫폼 업체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기업과 참여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50플러스 전문가 매칭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휴넷 탤런트 뱅크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50플러스 재단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기술과 재능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연결돼서 서로에게 좀 시너지 효과가 되는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영역의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 도움을 드리다 보면은 필요한 내용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서로 힘을 도와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나갈 수 있으면 지금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도움의 영역에 대해서 좋은 결과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